지금 박세웅 선수가 그 페이스로만 보면은 그 지금 8번 나왔으니까 보통 선발이 30번에 32번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25승 이상 페이스, 그러니까 28승 페이스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20승은 진짜 가능도 한 페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런 말도 너무 설레발이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봐서 15승은 진짜 가능한 페이스다 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페이스라 가지고, 윤동희 선수가 저는 뭐 주구장창 5번보다는 1번, 2번을 계속 얘기했고, 뭐 1번 윤동희는 주장 안 했는데 그건 황성민 선수가 있을 때 얘기고, 어찌되고 5번은 아니다라는 게 계속 얘기했어서 오늘의 어떤 윤동희 선수의 호성적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사실 이게 샘플이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5월 6일 SSG전이고요. 다행히 3연패 탈출을 하면서 6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기면서 다시 21승 1무 16패 플러스 5를 회복을 했고, 제 최대 위기가 좀 닥친 시점이었는데 우리 박세용 선수가 또 완벽한 7이닝 무실점 투구를 해주면서 팀의 연패 탈출에 선봉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승리를 하면서 시즌 7승인데 재밌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세계 4대 프로야구 리그,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지금 지구 1위, 지구 다승 1위를 찍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크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박세영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리그에서도 다승 1위, 폰세 선수가 6승이고요. 박세영 선수가 7승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는 진짜 팀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여기서 진짜 연패의 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거를 끊고 조금 회복을 할 수 있느냐의 기로였는데, 박세용 선수가 팀을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그 라인업이 굉장히 실험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성민 선수가 일단 부상이 당하면서 왼손 네 번째 중수골 이 골절이 되면서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고, 최소한 이제 열흘 동안은 볼 수 없을 것이고, 골절이기 때문에 못해도 한 달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뼈가 붙는 시간이 있고 또 훈련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달에서 6주 뭐 꽤 긴 시간이 이제 황성민 선수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중수골이 정확히 어떤 부위냐, 제가 참 방송하다가 이런 의학 지식까지 또 늘게 되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손허리뼈라고 하고, 지금 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는데 그 손바닥이 요래 있으면은 그 황성민 선수가 왼손 네 번째 중수골이라 하니까, 그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죠. 이 노란 부위. 그러니까 그 이 초록색 부위부터가 이제 손가락이 보이는 부위고, 이 중수골은, 그러니까 손허리뼈는 말 그대로 손의 허리, 그러니까 그 손바닥에 있는 뼈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손바닥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쪽이 되겠죠. 이쪽. 그러니까 만져보시면은 손바닥이 있지만 여기 당연히 손가락 뼈가 있죠. 그래서 이쪽이고, 이쪽이 골절이 됐다는 거는 제가 사진들을 보니까 여기를 찢어가지고 그 뼈를 맞추고 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골절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런 부위에 대한 부상이 있다라는 거 조금 저도 찾아보고 좀 정확히 알았는데, 중수골이라는 게 저기입니다. 그리고 또 부상 소식, 반지 선수가 일단은 그 6일 진단 결과로는 왼쪽 견갑하근, 그러니까 어깨 밑근육이라고 하고, 그림상으로는 초록색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쇄골뼈일 것이고, 이쪽이,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깨뼈고, 이쪽 가슴 부위, 윗가슴 부위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부위인 것 같고, 지금 제 유니폼에 있는 LOTT 적혀 있는 여기를 기점으로 약간 요 정도 기점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 계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정확한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찾아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라서 안 정확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나오는 건 그런데, 혹시 뭐 의학 쪽으로 뭐 의사 선생님이나 뭐 간호사 선생님이나 아니 이쪽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아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8일에 정밀 진단을 일단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교체를 하는 수순은 아니고, 일단 반지 선수의 상태를 보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8일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은 대체 외국인으로 갈지 아니면 완전히 새 외국인 구할지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뭐 반지 선수의 거치는 그 8일이 돼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아무튼 이 황성빈 선수의 부상과 엔트리 말소로 인해서 사실 강제적으로 그 윤동희 5번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구장창 주장하던 게, 윤동희 선수가 5번은 진짜 맞는 옷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 계속했었는데, 부득이하게 5번 윤동희가 깨졌고, 오늘은 1번 중견수 윤동희, 2번 이루수 고승민, 3번 우익수 레이에스, 4번 1루수 나승엽, 5번 좌익수 전준우, 7번 3루수 손호영,
손호영, 6번 5번 자익수 전준우, 6번 3루수 손호영, 7번 지명타자 정훈, 8번 포수 유강남, 9번 요준 선수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수비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타격에 집중을 하는, 왜냐면 어제 워낙 타격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성공 거뒀습니다만은 이 라인업이 특히 그 좌준우, 중동희, 우루 빅터는 지속 가능한 구조는 사실 아니지만 일단은 연패를 탈출했다는 것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역시나 오늘 7안타 6득점을 했는데 역시 홈런 2개가 나오면서 윤동희 선수의 1점, 레이에스의 2점이 나오면서 좀 7안타만 쳤지만 득점을 그래도 꽤 내면서 경기를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홈런의 중요성은 뭐 야구에서 굉장히 크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서 탈출이 된 5번 윤동희 선수인데 결국은 1번 윤동희, 2번 고승민 테이블 세터가 좋은 활약을 하면서 오늘 경기를 또 승리를 하는 데 이끌었고, 특히 윤동희 선수는 오늘 2안타 3출루 2안타 1홈런 2타점 2득점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승민 선수도 오늘 안타는 한 개밖에 없었지만 타구질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궁합이 1동희 이승민은 궁합이 좋은데 이성빈 이승민은 궁합이 별로 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한동안은 이 1동희 이승민으로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이 공격력 최대화 라인업이 가동이 됐고, 그리고 손호영 선수가 오늘 3루수 선발로 또 나와가지고 6번 타자 섰는데 오늘도 타격에서는 2타수 무안타에 그쳤고 8회 말에 장주성 선수가 1사를 보내 나가니까 대타로 교체가 됐어요. 김민성 선수 대타로 교체가 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대수비로 바꾸고 손호영 선수가 김민성 선수가 타석을 받은 게 아니고 아예 대타로 바꿨다는 거. 경기 후반부에 득점 찬스가 났을 때.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손호영 선수에 대한 기다림이 타격 후적에서 김태형 감독이 약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대타로 손호영 선수 타석을 김민성 선수로 빼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의의가 있는 좀 그런 귀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 오늘도 수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손호영 선수가 사실 수비보다는 공격에서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일단 오늘 대타로 김민성 선수로 교체가 된 거 봤을 때는 내일부터는 그 김민성 선수가 선발로 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경기에서 좀 그 시사하는 바들을 정리하니까 좀 이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경기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자, 먼저 오늘 경기 승부처는 승부처를 한순간에 꽂기보다는 일단 완벽한 승리 공식대로 진행이 되었죠. 선취점, 도망가는 점수, 그리고 선발의 호투, 실책가 없었고 병살타가 2개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닝에도 점수를 내서 좀 다행이었고, 그 다음에 불펜도 2명이서 잘 막아줬고 마무리도 깔끔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승리 공식이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들어맞은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보면은 그 연패 상황에서 에이스의 호투 그리고 좀처럼 안 터지던 홈런 2방 터지면서 경기가 크게 에너지 소모도 없었고 또 막 쫓기거나 하지 않는 좀 편안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날 시리즈가 지나가고 나니까 귀신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어떤 어린이날의 부진에 대해서는 진짜 무슨 논문 같은 연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이제 증명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대체 뭘까 싶지만 어찌됐건 승리를 한 건 다행이고, 오늘 모자 주는 날이었는데 너 모자 줄 때는 좀 잘 이기네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게 유니폼 줄 때는 잘 못 이기는데 옷 줄 때는 잘 못 이기는데 모자 줄 때는 잘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까지는 데이터를 못 찾아봤는데 그 모자 주는 날은 승률이 제법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혹시 모자 주는 날 다 가신 분들 계시면 모자 주는 날은 꽤나 이겼다라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승부처가 이렇게 있고 승리 공식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자, 먼저 선취점인데 1회 말에 윤동희 선수가 선두 타자 2구에 홈런을 때려가지고 선취점을 아주 신나게 냈는데, 윤동희 선수가 저는 뭐 주구장창 5번보다는 1번, 2번을 계속 얘기했고 1번 윤동희는 주장 안 했는데 그건 황성민 선수가 있을 때 얘기고 어찌되고 5번은 아니다라는 게 계속 얘기했어서 오늘의 어떤 윤동희 선수의 호성적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사실 이게 샘플이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5번보다는 테이블 세터가 좀 더 본인이 편해한다는 거를 좀 데이터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일단은 타순별로 성적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즌을 봤을 때는 그 가장 OPS가 높았던 타순이 2번이에요. 2번 타순에서 140타수 41안타
2루타 7개, 3루타 2개, 홈런 2개, 22타점, 24득점, 타율 3할 4푼 1리, 출루율 4할 2푼 9리, 장타율 4할 8푼 3리, OPS 0.912였고 그게 제일 높은 거는 7번이네요. 네, 7번 타순에서는 OPS가 1.048이 찍었는데 윤동희 선수가 7번까지 내려가기에는 팀에서 역할도 커졌고 사실 팀 타선도 그렇게 막 윤동희 선수가 7번까지 내려올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2번에서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이 이제 1번이에요. 1번이 OPS가 0.777이고 270 작년은 1번으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270다수 76안타 2루타 21개 3루타 2개 홈런 5개 36타점 53득점 2할 8푼 1리 3할 4푼 7리 4할 3푼 그 다음에 OPS 0.777이에요. 그래서 근데 5번으로 가면 물론 5번 6번은 작년에 샘플이 굉장히 작긴 했습니다만은 뭐 무의미한 수준의 샘플이긴 해요. 하지만 기록이 처참하죠.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5번에선 12타수 해가지고 1안타였고요 6번에선 46타수 7안타 OPS가 0.599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성적도 이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올해는 5번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5번에서 42타수 9안타 2루타 2개 홈런 없고요 3타점 9득점 2할 1푼 4리, 2할 9푼 8리, 2할 6푼 1리, OPS가 0.560밖에 안 돼요. 근데 2번에서 물론 표본이 굉장히 작긴 한바이더만은 2번에서는 16타수 7안타, 2루타 2개 홈런 1개, 2타점 5득점, 타율 3할 4푼 8리, 출루율 4할 10푼 1리, 장타율 7할 5푼, OPS 1.221로 완전 뭐 파괴하는 듯한 모습 보여줬고 근데 이런 활약을 스몰 샘플로 보여줬는데도 5번으로 계속 갖다 넣는 거는 조금 고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1번으로 나와가지고는 오늘 전까지 사실 1번으로 나오고 별로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많이 끌어올리기도 했고 일단 12타수 2안타 홈런 1개인데 2타점 3득점이고 타율 2할 8푼 1리 출루율 4할 3푼 3리 4할 3푼 8리 장타율 4할 5푼 5리 OPS 0.903이에요. 그리고 일단 타율은 낮은데 보이넷을 많이 얻어내가지고 출루율은 4할 3푼 8리예요. 그래서 1번 타자는 역시 출루가 최대 덕목이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윤동희 선수보다 나은 1번 타자감을 우리 팀에 찾기가 좀 힘들 거예요. 뭐 굳이 시도를 한다면은 1번 전준이 2번 윤동희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고승민 선수가 작년에 2번에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1번 윤동희 2번 황성빈이 작년에 많이 가동이 됐었죠. 그래서 둘의 궁합이 제법 괜찮기 때문에 또 오늘 이기기도 했고 그래서 당분간은 1번 윤동희 2번 고승민이 가장 좋은 그 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올 시즌 6번에서도 좋았습니다. 20타수밖에 없긴 했지만은 7안타 2루타 1개 홈런 1개 2타점 4득점 타율 3할 5푼 출루율 4할 9리 장타율 5할 5푼 네 그리고 OPS는 0.959예요. 그래서 그냥 김태형 감독께서 이제 시즌 전부터 5번으로 천명을 하고 이 윤동희 선수의 장타투를 깨우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결국은 시즌이 4분의 2 정도 도는 시점에서도 사실 5번 윤동희 카드가 그렇게 썩 잘 듣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딱히 1번 타자 시사람도 없어지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니만큼 뭐 1번이나 2번 테이블 세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확연히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상대 투수 유형에 따라서 뭐 윤고 고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황성민 선수가 빠지면서 윤동희 선수가 5번 타수는 탈출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경기를 승리하는데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고 도망가는 점수가 3회 말에 1점, 4회 말에 2점, 5회 말에 2점 이렇게 나면서 경기를 좀 어렵지 않게 잘 이길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고 이 상황을 보면 3회 말에는 일단 이호준 선수가 원아웃 이후에 우측 담장을 바로 때리는 3루타를 때려내면서 또 밥상을 차렸고요. 벌써 시즌 4번째 3루타입니다. 그래서 이호준 선수는 때리면 지금 3루타를 만들어내고는 아주 신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즌 성적이 12안타인데 2루타 2개, 3루타 4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율의 3루타 비율을 가진 선수가 과연 있었는가 역사상. 네. 그러니까 때리면 3루타인 수준인데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고 그리고 윤동희 선수가 1사 3루에서 바로 우전적시타 때리면서 2대0 도망을 갔고요. 근데 여기서 하면 오늘 병살타가 2개가 나왔는데 사실은 꽤나 치명적인 병살타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위다형으로 도망가고 나서 1사 1, 2루 밥상을 더 깔아놨는데 레이에스 선수가 바로 병살을 때리면서 무산이 됐고 4회 말에도 상대의 1루수 포구 실책으로 나승엽 선수가 출루를 하면서 무사 1루였는데 여기서 전준호에 보이는 무사 1, 2루 손호영 선수의 희생번트 1사 2, 3루 그리고 정훈 선수가 전진 수비를 뚫어내는 2타점을 만들어내면서 4대0으로 도망갔고 개인적으로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벤치에서 4회 말인데 굳이 전진 수비까지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은 전진 수비를 안 했으면 이 타구가 평범한 1루 땅볼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오늘 박세웅 선수가 워낙에 좋으니까 석점으로 벌어지는 것도 좀 따라가기가 버겁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정훈 선수가
상대의 수비를 잘 뚫어내면서 2타점을 만들어냈고 4대 0으로 도망가면서 좀 여유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유관남 선수가 안타 때리면서 1사 1, 2루로 또 이어졌는데 여기서 9번 이호준 선수가 6-3 병살타. 그러니까 그 유격수가 2루 베이스 앞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찍고 이제 병살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만약에 박세영 선수의 어떤 굉장히 좋은 투구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도망을 가고 나서 뭔가 상대방을 완전히 꺾어 놓을 수 있는 상황마다 병살이 나왔거든요. 사실 흐름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병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국은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막아낸 것은 박수영 선수의 좋은 투구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두 번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사실은 추가 득점을 조금 넉넉하게 못한 느낌인데 5회 말에 홈런이 나오면서 이에스 선수가 2점 홈런을 때려내면서 그 어떤 불안한 상황들을 없애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회 말에도 선두 윤동희의 사구 보이넷 얻어내고 무사일루였는데 고승민 선수의 타구가 굉장히 잘 맞았는데 중견수 앞에 정면으로 가면서 이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아쉬움을 털어내는 이 레이스 홈런이 나오면서 특히 우타석에서 밀어서 홈런이 나오면서 조금 레이스 선수의 그런 아쉬움들을 털어내는 그런 좋은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 홈런으로 6대 0이 되면서 좀 여유가 많이 생겼고 박세웅 선수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 없이 승리를 잘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점수가 뭐 아주 규칙적으로 나오면서 경기를 되게 잘 끌고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박세웅 선수의 호투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7이닝 무실점 2피안타 4보이넷 7탈삼진 투구수 96개로 더 잘할 수 없는 투구를 보여줬고 뭐 96개에서 끊었고 오늘 또 일요일에 이번 주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0개까지는 안 가고 8이닝 욕심은 안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즌 7승을 벌써 거뒀는데 좀 특이점이 노디 시전이 지금 없습니다. 나올 때마다 승패가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8번 나와가지고 맨 처음만 지고 나머지는 다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선발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가 롯데에서 뛰는 내내, 사실 프로 커리어 내내 승운이 딱히 따르지 않는 유형이었는데 올 시즌은 본인이 잘 던지는 것도 있지만 승운도 제법 잘 따르면서 이런 선발 7연승이라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아직은 뭐 선발 연승 이런 걸 의식할 일은 아니죠. 뭐 워낙 또 원년에 박세수 선수의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선발 연승 기록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더 이어지면 그런 얘기도 슬슬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얘기는 별로 좀 안 좋으니까 굳이 막 제가 찾아보고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너무나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숫자적인 거 떠나가지고 지금 박세웅 선수가 그 페이스로만 보면은 지금 8번 나왔으니까 보통 선발이 30번에 32번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25승 이상 페이스, 그러니까 28승 페이스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20승은 진짜 가능도 한 페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런 말도 너무 설레발이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봐서 15승은 진짜 가능한 페이스다 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페이스라 가지고 박세웅 선수가 진짜 약속의 30을 맞이해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에이스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느낌은 딱 이거예요. 그 05년에 손민환 선수 이후에 나오면 이긴다라는 느낌은 처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투수 본인의 호투도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승운도 따르고 타선 지원도 도와주고 하면서 진짜 이 선수가 나오는 날은 믿고 본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생경할 수준인데 아무튼 박세웅 선수가 진짜 더 이상 할 칭찬도 없다는 어떤 완벽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가장 어려운 이닝들이 할 수 있는 1회, 5회 그리고 마지막 7회까지도 완벽했습니다. 1회 초에도 안타 한 개 맞았지만은 나머지 뭐 삼진 2루수 땅볼 깔끔하게 잡아냈고요. 그리고 5회 초에도 3자 범퇴 삼진 한 개 곁들였고 7회 초에도 선두 타자 보이넷이 내줬습니다만은 삼진 병살타로 뭐 전혀 어떤 흔들림 없이 잘 막아내는 모습이었고 진짜 한 해만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갑자기 정말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느낌이고 제가 박세웅 선수 유니폼을 옛날에 32번 시절 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가지고 있는데 22번 것도 한 개 더 파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이 유니폼에 마킹을 판 게 자 보이시죠? 네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32번 판 게 제가 아마 17 시즌인가? 6 시즌인가? 6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5다 15 때 제가 팠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유니폼 마킹을 파면서 그때만 해도 박세웅 선수가 아직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완전 어린 시절이고 해가지고 그때 김원중 선수와 같이 유니폼 마킹을 팠거든요. 그때 하면서 약간 확신을 한 게 이 두 선수가 우리 팀 마운드의 기둥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을 팠었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고 지금 선발가 마무리해서 기둥 선수가 됐으니까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물론 제가 뭐 한 건 없지만 그냥 그런 저의 예상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대견하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박세웅 선수가 또 다음 등판도 2월에 나올 텐데 2월 등판도 또 응원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투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실책 병사이타 앞에 말씀드렸듯이 실책은 또 없었고요. 그러니까 3연패를 하면서도 좀 다행이었던 거는 그 선발 싸움에서 무너지면서 경기를 이길 수가 없긴 했는데 물론 빠따도 많이 식었고요. 근데 실책이나 좀 보네드 플레이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야구의 경기력 자체가 무너지진 않았었다는 게 그래도 지금까지 무수하게 반복됐던 어떤 안 좋은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박세웅 선수가 이렇게 계속 좀 좋은 투구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수비수들의 도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병살 2개가 나오긴 했지만은 다행히 도망가는 점수가 또 낮던 이닝들이었고 레이스 선수가 또 홈런 뒤에 때려내면서 좀 병사해타로 쌓인 불안 요소들을 제거를 해줬다. 그리고 박세웅 선수가 그 불안 요소들을 잘 차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V팬인데 제가 V팬이 등판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한 6경기 정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되겠어. 사실 우리 팀이 계속 이렇게 좀 호성적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일단은 그 구멍이 난 선발의 두 자리가 어떻게든 믿고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경기를 이기고 지는 거에 떠나가지고 선발이 5이닝씩은 책임을 어떻게든 져줘야지 V팬이 멀쩡하게 굴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제가 계속 정리를 해보면서 뭔가 좀 상황의 심각성 계속 좀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정현수 선수가 6점차 리드 상황은 아니죠. 정현수 선수가 6점차 리드 상황이죠. 네, 6점차 리드 상황에서 나와서 8회 11구를 던지고 이제 막아줬는데 여기서 좀 의의가 있는 것이 그 상대한 타자들이 물론 뒤에 자타자가 2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낸 것도 있지만 보면은 첫 타자가 9번 조용우 1번 최지훈, 2번 정준재였는데 대타 오태곤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까지의 운영이었으면은 조영우 선수 때 정철원 선수를 냈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첫 타자가 그 우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닝 쪼개기를 안 하고 정윤 선수가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세 타자를 다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 타석은 오태곤 선수가 대타로 나와가지고 우타자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그 정현수 선수를 앞으로 기용을 할 때 그 이닝 쪼개기로 자타자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타자가 껴있으면은 쪼개지 않고 그냥 세 타자를 다 맡겨보겠다는 어떤 투수 기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철원 선수가 그 최근 2번 등판에서 좀 안 좋기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철원 선수가 시즌 극초반에 워낙 많이 던졌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체력을 좀 충전할 시간을 주면서 또 정은 선수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또 피네스 피처이기도 하고 워낙 좀 고무팔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본인의 롤 모델인 그 정우람 선수를 닮아가나? 그러니까 정우람 선수도 그 데뷔 때부터 그랬잖아요. 저놈 언제 고장나나 했는데 고장이 안 났습니다. NT 할 때까지 고장이 안 나고 그랬는데 정은수 선수도 뭐 그런 고무팔일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어찌되건 다행인 거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은 연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니까 퐁당퐁당 하루씩은 쉬고 있어요. 그나마 물론 5월 4일에 27기로 던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씩은 걸러서 던지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관리가 시즌 초반보다는 좀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김상수 선수가 마지막에 1이닝을 17구 던지면서 잘 마무리를 해줬는데 김상수 선수가 안타 1개 먹고 삼진 2개 잡았는데 사실 투구 내용이 좀 퐁당퐁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하다가 되게 안 좋다가 되게 잘하다가 되게 안 좋다가 이런 패턴이고 지금 그 등판 일치도 이렇게 보면은 5월 2일에 그 세이브하고 5월 3일에 좀 두드려 맞았지만 이닝 잘 먹어줬고 그리고 5월 6일에 17구 던졌는데 오늘 근데 사실 김상수 선수는 지금 퐁당퐁당만 해줘도 고맙죠. 워낙에 지난 2년 동안 한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불펜에서 컨디션을 잘 체크하면서 좀 잘 활용하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오늘 불펜을 좀 세이브를 하면서 지금 그래도 내일 경기에서는 불펜 가동이 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데이비슨 선수이기 때문에 또 불펜을 더 세이브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 빨간색 표시해놓은 선수들은 연투 아니면 좀 내일 그 등판이 어렵다. 그러니까 투구수가 많아가지고 그런 선수들이 일단 오늘 던진 김상수, 정은수 선수가 연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김강현 선수가 5월 5일 어제 41구로 던졌기 때문에 하루 쉬고 나와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5월 7일 내일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정우준, 송재영, 구승민, 정철원, 김원중 이렇게 있고, 김원중 선수는 지금 4일을 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철원 선수 이틀을 쉬었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3연패 기간 동안에 좀 잘 지면서 불펜에 좀 숨통이 트이긴 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그래서 내일도 좀 불펜이 세이브를 해가지고 이제 나균환 선수 나오고 박진 선수 나오고 이런 로테이션인데 선발이 아무래도 조금 오래 갈 확률이 낮은 경기에서 불펜을 더 많이 쓰면 좋겠죠. 특히 김강현 선수는
내일까지는 무조건 쉬어야 될 것이고 구근환 선수 텀에도 쉬어줘야지 박진 선수가 나올 때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민석 선수일 때도 또 사실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김강현 선수를 굉장히 잘 아껴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 불펜에서 박진 선수를 다시 롱리리프로 빼지 않는 이상 2, 3이닝씩 먹어준다고 계산선 선수가 김강현 선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껴줘야 되고 지금 김원중 선수가 4일을 쉰 모양새라 가지고 내일 경기에서는 사실 김원중 선수가 조금 더 그리고 남은 지금 수요일 수요일 하고 목요일 쉬죠. 그리고 금토일이니까 내일은 불펜이 굉장히 널널한 상황이다. 그리고 김원중 선수는 내일은 한번 나오긴 할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될까. 왜냐면 내일도 안 나오면 5일 동안 안 나온 거라 가지고 또 경기 감각에 문제가 생기고 목요일에 또 쉬기 때문에 아무튼 내일 경기가 좀 상시도가 커진 게 불펜이 굉장히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워낙 승리 공식대로 잘 이긴 경기라서 막 그렇게 막 경기 내용 쪽으로 얘기를 길게 할 게 오히려 없는 경기였고 사실 이런 경기들이 소위 계산소고 승리 공식대로 따라가서 혈투 끝에 이기는 경기가 아니고 약간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이기는 경기들이 많아야지 불펜도 안 지치고 조금 지속 가능한 승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일도 데이비슨 선수인데 이런 경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말씀드렸듯이 롯데는 데이비슨, SSG는 송영진 투수가 나오고 일단 데이비슨 선수는 지금 굉장히 페이스가 좋죠. 4연승을 달리고 있고 최근 4경기에서 거의 뭐 천하무적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합 11이닝, 13이닝, 24이닝 동안 2점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감을 잡은 모습인데 내일도 선발 5연승에 도전을 하는데 또 좋은 투구로 또 많은 이닝을 책임져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7이닝만 던져주면 지금 불펜들이 많이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불펜 싸움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할 수가 있다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SSG 선발인 송영진 선수는 우투수고요. 이 선수가 2004년생 어린 투수입니다. 22년에 입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성적이 26이닝 2승 2패 4.85인데 어린 투수로서 사실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나이대에 던져준 투수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 등판도 보면은 최근 2경기가 좋았어요. 물론 이닝 소화가 4.1이닝 5이닝이긴 하지만 어린 투수니까 아마 내일도 5이닝 정도를 최대 기대치로 보고 던질 텐데 또 송영진 선수를 저희가 3월 26일에 만났거든요. 이때 아마 처음 만나서 6.1이닝 1실점으로 굉장히 부진을 했던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설욕을 해줘야 될 것이고 지난 등판 때 우리가 그 송영진 선수한테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가품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3월 26일 경기 영상이 되는 걸 보면서 좀 그때 왜 못했는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송영진 선수를 좀 혼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선발 매치업에서는 절대 밀리지가 않으니까 또 연패로 까먹은 것들을 채워놓고 또 상위권 팀과의 이 무시무시한 그 대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최대한 내일 이겨놓고 일단은 플러스 6으로 다시 맞춰놓고 어려운 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이렇게 참 어린이날 9연전이 우리가 결국 우천 취소 한 번을 못하고 풀 완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승리를 하면서 어찌됐건 지금 5승 3패로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내일 저도 5승 4패인데 6승 3패로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일단 물론 뭐 키움 히어로즈가 많이 처져 있긴 합니다만은 수입을 하면서 초반에 벌어놓고 간 것이 3연패로 좀 어려운 그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안 무너지고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는 기기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불펜을 그러니까 3번 동안 잘 진 게 굉장히 크죠. 이렇게 불펜 소모표를 보고 나니까 그렇고 부상 선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일단은 외야수 부분에선 뎁스가 제법 생기면서 조세진 선수도 올라왔고요. 일단 장두성 선수가 계산이 서는 외야수가 되면서 크게 물론 공백이 있습니다만 크게 어떤 대체가 안 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참 다행인 것 같고 이거 조세진 선수가 사실은 좀 잘해줘야지 장타에 대한 갈증이 좀 줄어들 텐데 오늘도 대테러나 삼진 먹었습니다만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쫓기는 상황에서만 기용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독님께서 근데 물론 이제 한 경기가 다 급하기 때문에 조세진 선수를 위해서 막 기회를 밀어줄 수는 없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건 손호영 선수는 계속 기다려주고 있는데 조금은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라인업 같이 좌준우 중동희 빅터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뭐 외야 한 자리에 장주성 선수가 들어가든 김동혁 선수가 들어가든 아니면 뭐 조세진 선수가 들어가든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좌준우 우빅터는 이렇게 냅두면 둘 다 언젠간 햄스트링이 터지고 맙니다. 굉장히 위험한 기형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 좌우놀이라도 할 때 뭐 좌투수 선발일 때 조세진 선수를 선발로 내보고 그때는 한 경기를 온전히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리고 시작할
시작할 때도 오늘 너가 삼진에 묵어도 오늘은 끝까지 너를 기용하겠다 이런 믿음을 좀 주셔야지 조세진 선수도 자기 스윙을 할 텐데 지금은 본인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삼진 먹고 바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못 치면은 또 바로 벤치에만 있거나 또 2군에 다시 갈 텐데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자기 스윙을 못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잘 해주십사 약간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